그 극한의 꼴을 물어보는 형태 중에서 부정형은 이미 꼴의 형태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정형 얘기해볼까? 무슨 꼴이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할게요. 예. 제 방금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뭐야? 혼자 꺼진다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 물론 이제 실제 0이 아닙니다. 0이 하나씩 가까이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왜 부정형이 되느냐? 가령 얘를 결정한다고 해보면 분모와 분자이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지만 누군가가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누군가는 더 느리고. 극한은 사실상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더 빨리 가면 저게 발산하게 돼요. 분모가 더 빨리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둘 다 똑같은 속도로 가면 유의미한 유한 확정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부정형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앞에 게 빠르게 가면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뒤에 게 빠르게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가죠. 둘이 똑같은 속도라면 또 유의미한 확정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얘는 누가 더 빠르게 0으로 접근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0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확정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얘는 자꾸 커지려고 하고 얘는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 애잖아요. 이것도 이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0으로 수렴하거나 유의미한 확정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은 좀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중에 뭐냐? 항상 극한 문제를 풀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항상 꼴을 먼저 보는 겁니다. 뭐를 먼저 보는 거라고요? 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꼴을 본다는 건 극한이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 그럼 그 어디로 보내보는 게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무시해도 돼요. 숫자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죠.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양의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분자에 뭐가 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부정형일 때 얘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렇게 다룹니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확정이잖아요. 양의 무한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부정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식의 의미는 똑같고 모양만 다른 걸로 형태를 바꿔서 이제 극한을 다루는 건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다루기가 까다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 플러스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식의 모양이 똑같은데 얘랑 부호만 다른 걸 분모문제에 동시에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동시에 곱한다고 간주를 해보면 분자는 일단 얘한테 플러스인 거 곱하면 뭐 남아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한테도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걸 곱할 거니까 걔도 여기에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4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4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곱해서 연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남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것 때문에 곱하는 거 그냥 동시에 곱할 뿐이에요. 수학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의 의미는 동일하죠.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냥 모양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뭐가 됐어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됐죠. 분자도 뭐가 됐어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됐잖아요. 이거 확정형이죠. 이 확정형의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만 읽으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분모는 얼마예요? 2고 분자는 4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극한이 어차피 2가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2에서 뒤에서 나오는 극한 이해하시면 답은 4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거 굳이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안 나눠도 되죠. 다 이해하시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한 문제는 뭘 먼저 보시라고요? 꼴을 보는 겁니다. 꼴을 보고 나서 어떻게 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여기도 자세히 안 보는 놈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 나중에 진짜 큰일 나. 알았어? 자세히 봐야 돼. 항상 시그마에서 아래하고 위 자세히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극한에서는 x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걔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안 보는 애들 많습니다. 그냥 눈치로 이런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많이 맞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번 볼게요.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걸 골라라.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지? 건우, 극한값 언제 존재하지? 존재한다가 먼저 아니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왜냐면 같을 때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지 않고 유한 확정값이다 라는 얘기고, 그 두 개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함수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잖아요. 그냥 걔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것도 문제의 특징을 봐봐. 보기를 보기 전에 1 아니면 마일 아니야? 1 아니면 마일이지. 그럼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좌극한 1이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뭐 반대이거나. 그러면 좌우 극한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형태잖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고마워. 더해서 극한이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좌극한과 여기 좌극한 1이죠. 여기서 좌극한을 더하면, 아직 나 보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둘이 더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극한 마일이죠. 여기에 우극한 1이잖아요. 둘이 더하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해서 극한이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곱해서 극한이 존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얘들 제곱해가지고 뭐 갖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곱한다는 말은 사실상 나눈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1하고 1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있네. 그런 것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연산만을 하고 있다. 더한다거나 혹은 곱한다거나 혹은 나눈다거나. 여기서는 극한의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나누는 개념과 곱하는 개념이 어차피 똑같죠. 예, 똑같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극한의 존재 조건은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절대값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잖아요. (1의) 좌측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고 1의 우측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며 1에서는 정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얘는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좌극한, 우극한 둘 중 하나 발산하거나 아니면 둘 다 수렴하는데 그 값이 같지 않으면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는 1일 때는 0이고 1이 아닐 때는 x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x가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x를 1로 접근을 시키는 거거든. x를 1로 접근을 시킨다는 말은 x가 1이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x가 1이 되는 상황은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좌극한 보시면 얼마예요? 2. 우극한 보셔도 얼마예요?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참이 되고, 얘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어차피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를 놔두고 생각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가우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수학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영역만 잘 파헤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1에서의 극한의 존재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을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만 문제를 다루면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다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우스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의 좌측을 보는 건데, 그죠? 예. 그럼 얘가 뭐가 되죠? x-1분의 마일이 되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요. 이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1의 좌극한 얼마예요? 1이죠. 1의 우극한 0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극한의 존재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16번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라고 써 있어요? x는 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 뒷단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함수가 그 지점에서 연속인 경우에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고,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면 극한하고 함수값은 같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극한이 1이라고 해서 함수값이 1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수값은 전혀 다른 값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니은은 1의 차후에서,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에요. 극한이 0이면 얘가 0이냐? 이제 니은은 문장을 역으로 써놨다면 거짓이죠. 무슨 말이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0은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상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아니 1의 우측이겠죠? 1 더해졌으니까 1의 우측 접근할 때 fx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0이니까 우극한도 0이냐,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거꾸로 쓰면 우극한이 0이면 극한값은 0이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극한은 0이지만 좌극한은 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니은은 일단 참이긴 한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참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밑에서 바로 물어보네요. 예, 딱히 밑에를 읽어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밑에서 바로 물어보죠. 거꾸로 하면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항상 이제 그 극한의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극한의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극한의 성질을 묻는 문제들은 늘 다음과 같이 출제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어떤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수렴하는 수렴값을 하나든 두 개든 꼭 줍니다. 그러면 수렴값을 이용해서 기존의 값을 구하는 거지 함수를 지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함수를 지어서 푸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잖아요. 근데 얘는 확정극한이잖아. 이거 어차피 2분의 1이야. 그럼 이걸 지우고 여기를 4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해하셨어요? 자, 극한의 존재 조건에서 물론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존재를 해야 말이 되는 거니까 x를 1로 접근시키면 fx도 1이 된다라는 거죠. 즉 f1이 0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미분할 때나 쓰는 거고 딱히 중요하진 않다. 그냥 저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 있는 대상 있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저대로 봅시다. 그냥 저대로 볼게요. 예. 그냥 저 모양으로 보는데 이 x, 여기가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냐,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돼요. 이건 안 그래도 되고, 여기가 0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예요. 극한의 밑에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이 네모 f 세모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써 있는 그 지시의 내용이, 네모는 0으로 접근하고 세모는 1로 접근한다고 써 있으면 그때 얘는 4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막 치환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분모가 0이 되고 f의 그 독립변수가 1이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다? 극한은 4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게 마일이라고 지시를 하니까 분모 0 되니까 x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fx 더하기 2가 그대로 가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1을 오히려 분리해야 됩니다. 자, 얘를 잘 읽어보세요. 이 지시 내용이 따르면 얘가 네모가 되는 겁니다. 실제 0이 되고 있죠. 얘가 세모가 되는 거예요. 실제 1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극한이 얼마나 얘기예요? 4라고 얘가 시켰잖아. 그럼 얘는 확정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다.
딱 저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면 뭐 치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보면 안다고. 알겠죠? 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극한을 제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려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톡 하나 왔어요. 자, 이제 극한인데요. 이 극한은 무슨 극한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x를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의 g의 x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무한대면 무한대 나는 다 배웠으니까. 응? 얘가 무한대 무한대보다 무한대네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얘 혼자만 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2가 맞지. 그런데 얘는 합성함수라서 왜냐면 어떤 함수들은 이제 얘가 2로 간다는 건 2로 접근할 때를 보는 거잖아. 근데 어떤 함수들은 x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이렇게 오고 이쪽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얘의 y좌표가 극한이 될 텐데 이렇게 올 때는 얘의 y좌표가 극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걸 일부러 제시해 놓은 거죠. 같은 걸 제시해 놨을 리가 있냐?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다른 걸 제시해 놓은 거야. 그러면 쟤가 2라는 걸 아는 거는 불충분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하고 있는 거냐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오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에서 오지? 이런 고민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 그린다는 건 너무 거창한 느낌이 좀 있잖아. 물론 정 안 되면 그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특징이 있는 함수죠. 무슨 함수예요? 가분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제가 반드시 뭐 하라고 했죠? 다항식과 진분수식의 형태로 분해하라고 했어요. 가분수는 말 그대로 가짜 분수란 얘기예요. 가짜 분수를 가짜 분수인 상태로 두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1을 분해해보면 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하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0은 0인데 무슨 0이야? 여기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0은 0인데 음의 0 좀 이상한 표현이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때 y좌표를 읽어야 되니까 이 문제의 답보다 마이너스 1이다. 이제 해봐. 일부러 여기다 색칠해놨지. 색칠 밑에다 해도 되는데 위에 해놨잖아. 이제 1이라고 읽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은 방향이 계속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3개의 함수가 합성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게 들어갈 때의 방향, 또 두 번째 게 들어갈 때의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세 번째 극한을 답해야 돼요. 쌤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중간의 값들이 어떤 값이다 이렇게 읽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값보다 작은 쪽에서 거기에 접근한다. 내지는 어떤 값보다 큰 쪽에서 거기에 접근한다. 물론 순수한 그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들은
여기를 사이에 두고 극한이 진짜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방향성이 없잖아. 그럼 그냥 2보다 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2라고 해보면 이 극한은 2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2예요. 그럼 뭘 읽어야 돼요? 함수 값을 읽어야 돼요. 걔를 합성했는데 다른 함수는 이제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여기 x는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읽어야 돼요. 이번에는 순수한 2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하다. 21번이요? 예. 오늘 제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한 문제 풀어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논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깨달음을 얻으면 계속 맞는 거예요. 이런 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항상 나의 점수일 뿐이야. 알았니?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거기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런 관점이고요. 기억부터 판정해 볼까요? 얘가 0으로 간다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0의 좌우 접근일 때 선생님 값이 다른데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g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g의 fx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자, 여기 좌극한이 얼마냐면 마일이었죠. 순수한 마일이죠. 마일의 값을 읽으면 1입니다. 그래서 얘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1이에요. 됐어요? 우극한은 뭐예요? 1이죠. 순수한 1입니다. 그럼 1의 값을 읽으면 우극한은 얼마예요? 1입니다. 1로 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니은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도 가르침을 주고 싶은 복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너네 극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극한교를 이렇게 안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일부러 보기를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 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바깥쪽에 있는 극한기호는 두 개의 함수 모두에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경우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식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써있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금 등호가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저런 기호를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틀렸다. 디귿을 보시면 그림 좀 지우고 갈게요. 왼쪽부터 볼까요? x가 0에 접근하면 좌우 접근할 때 둘 다 어디로 접근해요? fx는 0의 우측 접근입니다.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을 시키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0의 좌우에서 얘는 실제로 접근을 하잖아요. 어디로? 0의 우측 접근이요. 그죠? 예. fx의 좌우 접근하면 0의 우측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 극한 자체가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얘를 0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극한이 아니야. 그냥 이 극한을 구해야 돼. 구하면 그냥 0이지. 그럼 0을 g에 대입하라는 얘기야. g0이 얼마냐는 얘기라고. g0은 얼마예요? 0입니다. 얘는 0이라서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너네 극한기호 바깥이니까 함부로 안으로 밀어 넣으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연속일 때는 됩니다만 이 경우에 불연속이 개입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26번을) 보겠습니다. 저 m이 어디 접근하냐? 얘는 이미 확정적인 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P와 Q는 동점인데 길이가 같다. 연결을 시켜준 거죠. 가령 얘를 t, 0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6-t이기 때문에 여기도 6-t가 돼야 돼서 여기가 0,9-t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점 PQ가 결론은 두 점 A, B에 접근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PQ가 A, B에 접근하려면 결국은 T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6의 좌측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T가 6의 좌측 접근할 때 얘는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쟤를 그냥 연립해서 풀면 돼. 별거 아니다. 자, 일단 얘는 확정적인 직선이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 기울기 얼마야? t분의 t-9 잖아요? 그러면 t분의 t-9x 더하기 9-t 이거예요. 교점을 알고 싶으면 둘이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잡아요. 양변에 2를 곱해서 같다고 잡는 게 편하게 마이너스 2t를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tx 더하기 6t 그리고 2배 t-9x 더하기 18t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죠. 정리하면 3t 18이니까 3t-6x 그리고 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니까 다음 거 같네요. t는 6을 향해 가는 거지 6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약분을 합니다. 그럼 x는 얼마냐면 3분의 2t예요. 어차피 이 m이라는 건 이 확정 직선 위의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의 극한만 알면 y좌표의 극한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서 t를 6의 좌측 접근시키면 x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3의 좌측 접근하는 거죠. 4라고 쓰면 되겠죠. 합성하면 다니니까. 그럼 이게 4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죠. y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잖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막 직관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식을 통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28번을) 볼까요? 이게 봐봐. 꼭 나처럼 할 필요 없는데 나처럼 하면 편해. 여기 엄청난 힌트가 있지? 아무 힌트도 없냐? 수렴한다는 힌트가 있잖아. 극한이 존재한다는 힌트가 있는 거야. 극한 선지에. 오, 극한이 존재하는구나.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A가 2보다 큰데 너는 X와 A의 대소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것 같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X를 그냥 2의 왼쪽 접근시키면 안 돼? 그럼 무조건 X가 작아. 그럼 저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일이죠. 답이에요. 아니 선생님 좌극한밖에 안 구했잖아요. 문제가 수렴한다며. 그럼 우극한 구해봐야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뭐하러 구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객관식 선지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사실상 수렴한다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해결하기가 쉽게 좌극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답을 내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한 식이 적혀있어. 이거 봐봐. 존나 이상하지? 치과 가야 될 것 같잖아. 아니 난 태어나서 한 번도 fx분의 1이라는 걸 내가 주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fx분의 1이 너무 좋아서 그걸 쓰나?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fx를 좋아합니다. fx분의 1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냐면 출제자의 언어죠. 이게 출제자의 언어라는 건 원래 이 식의 모양은 애당초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런 모양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게 문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식의 원래 모양은 뭐였을까? 당연히 fx는 어쩌고 이렇게 써 있었겠지. 근데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거 같니? 안 맞는 거 같니? 맞는 거 같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f2x였겠지 원래 x분의 1 집어넣게 되는 거고 여기도 f-2x였겠지 그지 않아? 예. 여기도 x를 그냥 절대값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형태의 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x를 0으로 간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저기서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건 실제로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상황이니까 저게 살짝 문제야. 왜냐면 얘는 절대값이 있어서 그냥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별 상관이 없거든. 절대값이 없는 애들이 좀 문제야.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그냥 양수니까 음의 무한대로 달 때라고 하면 이제 부호 바꿔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생각하기로 하죠. 이 식은 그렇고 그럼 이 식은 뭐일 것 같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0의 우측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원래 식은 fx는 1이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나 친구들? 감사해요. 그런데 2차 함수니까 얘는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는 사실상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은 애잖아. 연속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 전체를 F0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거든? F0이 뜻하는 바는 뭐니 친구들?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F0은 항상 다항함수의 상수항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f2x에서 f-2x를 빼면 얘가 2차 함수니까 2차항과 상수항이 사라져요. 맞잖아. 그럼 1차항은 2배가 된 거고 마이너스 2배 된 걸 빼니까 1차항은 4배가 되겠지. 그걸 x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상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차항의 개수의 4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이 두 개의 식이를 했잖아.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x f2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것도 여전히 a란 얘기죠. 여기 부호가 명백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냐고. 이러려면 a가 0일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의 4배지만 실제로 1차항의 개수 자체 0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fx는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f는 얼마냐? 5예요. 그러니까 fx분의 얼마 이렇게 써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출제자의 언어입니다. 다시 원래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31번. 자, 잘 봐요. 극한값의 성질을 묻는 문제예요. 극한값의 성질을 묻는 문제는 새로운 함수를 극한을 구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뭘 준다고 했지 은성아? 뭘 준다고 했지? 뭘 준다고 했냐고. 수렴하는 값을 준다고 했다고. 수렴하는 값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지금 수렴하는 값을 줬잖아. 선생님 얘는 발산하는 값을 줬는데요? 아니지.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f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는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f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저 식이 1로 수렴한다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이 식을 꾸미면 되거든? 근데 그건 조금 불편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거는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배웠잖아. 아니 이건 뭐 A 스텝 이런 데 나오잖아. 모든 책을 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참인지를 서술하라고 하면 뭐라고 서술할 거예요? 이창이 짱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일창 상수항은 족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권장을 하냐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묶으라고 권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산 속도가 가장 빠른 애로 묶으란 얘기지.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이건 실제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활용하십시오. 얘들이 0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아 이거 음의 무한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산 속도의 개념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우는데 그런 거 쓰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된다라고 권장한 거지, 가르치는 자에게. 하지만 이것이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왜냐면 이게 극한의 확정형이거든요. 극한의 확정형에 이미 가르친 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얘랑은 동일한 속도로 발산할 거예요. 약간 이거 응용 버전인데 이거를 얘로 묶어요. 얘가 발산한다는 건 얘가 이제 빠르다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fx분의 gx, 이거의 극한이 1이다 이게 되거든. 맞아? 자, 잘 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여서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특정한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의 무한대 곱하기 상수에서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뿔마 무한대가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얘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렴값 곱의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개를 결합해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은 거라고, 나는 교육과정에 소개되는 이걸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내는 걸 통해서.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주 뻔하죠. fx로 다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되지 않아요? 4분의 2분의 5, 8분의 5 이거 답이겠네요. 그냥 이 모양이 등장하게 만드는 건 존나 불편한 일이야 사실 이 극한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편리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산한 애를 딱 주면 무슨 얘기라고 해로 묶으라는 말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이 풀이를 제가 권장드린 이유는 그래야 아까 그 다항함수의 극한이 왜 발산하는가 설명할 때도 이걸로 묶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항상 수학투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애들입니다. 얘가 함수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함수라고 말을 했죠. 여기 보시면 2차 함수라고 말을 했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2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다항함수의 미적분이에요. 3차, 4차 함수 이런 애들의 미적분이라고. 3, 4차 함수를 거의 다룬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얘가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게 다항함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거 다항함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함수로 시작하는지 다항함수로 시작하는지 혹은 몇 차 함수로 시작하는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xfx의 값이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니네도 알겠지만 이거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도 존재하니까 수렴하고 얘도 0이니까 수렴하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되지 않아? 그럼 극한값은 이 존재하는 값과 0의 곱이겠지? 당연히 0이겠지 뭘.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0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한 거라고요? 극한값의 성질이요. 극한값 성질이 뭔데요?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를 이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존재하면 니은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fx가 발산하겠네. 그럼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fx 뭐 x의 제곱 이런 건가? 그럼 이게 x의 제곱분 되니까 존재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x의 제곱 집어넣으면 0으로 가니까 0이네. 존재하잖아. 이게 낚시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라니까. 이게 fx가 이런 모양이어도 되지 않나? 그럼 분모에 넣어보면 양의 무한대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어. 양의 무한대분의 1에서 0으로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은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맞죠? 그냥 다항함수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그런 힌트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함수. 함수.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네. 디귿. 이건 개소리죠. 디귿 왜 개소리야? 디귿 왜 개소리냐? 그렇죠. 이거를 참이 되게 하려면 단 하나의 단서만 되면 되죠. 뭐라고 되면 되죠? FA는 A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참이 됩니다. 자, 조금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X가 A로 접근할 때 G의 F의 X잖아요? 그러면 x가 a로 접근할 때 이 fx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맞아요? 이 fx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fx는 fa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g의 입장에서는 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면 fa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좌우에서 a의 극한이 존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리미트 x가 fa로 접근할 때 gx의 값이 존재한다. 이게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합성함수는 뭐냐면 들어가는 위치에서의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이건 연속도 아니니까 fa는 a 쓴다고 해서 참 되는 거 아니겠다. 내가 처음에 잘못 설명했어요. 극한만 보는 거니까. 연속 함수의 성질이면 이렇게 쓰면 참 되거든요. 이건 극한의 존재만 보면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얘예요. 얘. 아 근데 fa는 a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네.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존재한다고 말을 한 거니까. 그죠? 예, 처음에 말한 것도 맞는 말인데 주로 연속함수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지금 극한의 존재를 하려면 합성함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얘가 되는 값의 좌우에서 극한을 보는 겁니다. A의 좌우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A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